안녕하세요. 개인 무역을 하면서 현재 포워딩에 근무하고 있는 봉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봉달 차장입니다. 해상 운송 방식에는 FCL 운송 방식과 LCL 운송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상 운송 방식인 FC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CL이란 풀 컨테이너 로드의 약자로 한 개 또는 여러 대의 컨테이너에 자신의 화물만을 적재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LCL 운송 방식은 여러 수출업체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FCL 운송 방식과 이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FCL 운송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20, 40 드라이 컨테이너, 40 하이 큐빅 컨테이너가 있고, 특수 컨테이너는 리퍼 컨테이너, 오픈탑 컨테이너, 플랫렉 컨테이너, 솔리드 벌크, 드라이 벌크, 탱크 컨테이너, 사이드 오픈 컨테이너, 통기 환기 컨테이너, 플랫폼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사용하는 일반 컨테이너 중 20, 40 드라이, 40 하이 큐빅 컨테이너 사이즈는 그림과 같습니다. 각각의 컨테이너의 가로, 세로는 동일하나 20과 40 컨테이너는 길이에서 차이가 있고 40 하이 큐빅 컨테이너는 40 드라이 컨테이너보다 높이가 약 30cm가량 높습니다. 화물의 양에 따라 컨테이너의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상 운임은 20 드라이 컨테이너에 비해 40 및 40 하이 큐빅 컨테이너가 2배가량 높고 선사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당연히 내륙 운송료 부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FCL은 최대한 많은 화물을 실어 보낼수록 운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의 CBM을 잘 확인해서 적재해야 합니다. 여러 번 같은 화물을 적재했다면 한 컨테이너에 몇 개가 들어갈지 알고 있겠지만 만약 모를 경우는 설명란에 적어놓은 컨테이너 적재 계산 사이트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수 컨테이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한 화물이 아닐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컨테이너별 쓰임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내부에 냉동기가 설치되어 냉장, 냉동 제품을 운반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농축산물, 축산물, 화훼, 온도 조절이 필요한 화공의약품 등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맞게 온도를 선택한 후 운송하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는 설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전원 연결, 온도 변화 등이 모두 기록됩니다. 특징은 냉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 외에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와 다르게 냉기 순환이 잘 되도록 바닥이 T자 모양으로 제작되어 단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픈탑 컨테이너는 그림과 같이 상부가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파이프나 철근 등 길이가 긴 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합니다. 화물을 넣고 뺄 때 크레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인을 사용해야 하는 화물에 대해 가장 좋은 컨테이너입니다. 또한 말 그대로 뚜껑이 없는 컨테이너라서 폭이 작지만 높이가 높은 화물을 적재할 때 간혹 곡식처럼 한 번에 쏟아 넣는 분목에도 이용하곤 합니다. 플랫렉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컨테이너에 뼈대만 있는 형태이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기가 다양한 화물을 적재하기 유리합니다. 하단에는 이동 시 와이어로 화물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탱크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는 액체류의 운송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위험물, 비위험물을 가리지 않고 액체라면 모든 종류가 운송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FCL 운송 시 실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CL로 진행하게 되면 우선 포워더에 FCL 컨테이너 부킹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워더에서는 선사로부터 공 컨테이너를 픽업하여 수출자에게 원하는 장소로 배달해 줍니다. 컨테이너가 지정 장소에 도착하면 수출자는 우선 컨테이너에 데미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도착국에 컨테이너가 도착하고 나서 수입자가 화물을 뺀 다음 그 컨테이너를 선사에 다시 반납하는데, 그때 컨테이너에 데미지가 발생된 것이 발견되면 수리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컨테이너의 데미지가 수출자가 화물 적재 시 발생된 것인지 아님 수입자가 화물을 뺄 때 파손이 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 컨테이너를 받게 되면 우선은 외관과 내부의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전에 이미 데미지가 있었던 컨테이너를 이번에 데미지가 났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선 외부와 내부에 별 문제가 없다면 화물을 적재할 때 주의할 점은 바닥이나 벽면에 스크래치나 파손이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실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나무 바닥판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바닥판에 파손이 생기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이상 없이 화물을 적재하였다면 쇼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쇼링 작업이란 그림과 같이 화물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컨테이너 내부에 빈 공간이 없이 화물을 실었다면 쇼링 작업이 필요 없겠으나 팔레트의 화물의 경우 빈 공간이 남아 있어 화물이 흔들리면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쇼링 작업이 필수입니다. 쇼링 작업까지 해서 모든 적재 작업이 끝났다면 컨테이너 문을 닫은 다음 실이라는 것을 채우게 됩니다. 실이란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컨테이너를 개봉할 수 없도록 봉인하는 것입니다. 간혹 세관에서 화물을 검사하기 위해 실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컨테이너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는 선사가 지정한 터미널에 운송되어 배에 선적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FCL 화물을 수출할 때는 최대한 많은 양을 적재해서 보내는 것이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별 최대 적재 중량이 있으니 이 점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래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있지만 내륙 운송 시에 국내 도로법상 과적 제한이 있으니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무게 확인은 운송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상 운송의 또 하나의 방식인 LCL 운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